네, 안녕하세요. 대나무 투자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 주에 휴가이기도 하고 집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매우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제 블로그에는 글을 몇 번 썼었거든요. 시황에 대해 썼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 때문에 최근 시황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예상했던 지난번에 말씀해줬던 그림대로 딱히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제 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약간 이게 선물 차트인데요. 코스피로 따지면은 2200에서 2000선 정도를 횡보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딱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선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차트 모양은 코스피와 매우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요 정도를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이게 다시 올라갈 것 같으냐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기준선이 이미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286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조금 더 한 2, 3주 정도 더 횡보한 다음에 구름대와 닿는 지점 이 정도 한 8월 초나 이때쯤 되면은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하단보다는 상방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시간론적으로 주봉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주봉 한번 보시면 다 일단 지우고 제가 미리 조금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일목균형표가 워낙 괴선도 많고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유튜브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해상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해상도를 높이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해놓은 거 있는데요. 2017년 말에 최고점은 2018년 1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모양적으로는 이때가 고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42주에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고요. 또 42주에 저점과 저점이 연결됐고요. 또 42주에 저점과 저점이 연결됐습니다. 정확하게 42는 아니지만 이거 43이고요. 42고요. 42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차트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전 그 코로나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요때 2020년 초반에도 직전 2019년 고점과 약 42주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이후 고점과 고점은 28, 그리고 고점과 고점은 29,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지난번 고점에서 27, 왜냐면 그 코스피가 26이 이제 일목의 기본 수치기는 하는데 보통 28, 29 정도에서 이제 뭔가 변곡을 보였던 사례가 있어서 이제 27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42주씩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 다음에 42주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있잖아요. 이거의 시점이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24주 뒤 24주 뒤면은 4주로 잡으면 6개월 뒤네요. 6개월 뒤면은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 정도에 어떠한 변곡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그게 고점이 될지 저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점이 되는 차트라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위든 아래든 방향을 정하려 할 거고요. 근데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온다면 위보다는 약간 조정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점과 저점의 연결 사례인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좀 더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주고 여기에서
다시 위나 아래로 움직이려는 사례. 어쨌든 내년 1월 정도가 또 변곡점이 하나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례가 됐든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차라리 조금 올라갔다가 내년 말이나 내년 초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정을 받고 이제 더 날아가는 그림이 훨씬 좋죠. 여기서 아니면 뭐 쭉 날아간 다음에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향후 2달 정도는 어떤 사례냐,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차피 지수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저는 조금 조정을 조금 주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오른다면 오히려 내년 1월이 뭐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천천히 올라간다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받고 내년 1월 정도에 다시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요, 일단 이거 다 지우고요. 그리고 제 말이 뭐 느리신 분은 뭐 유튜브 속도 빠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5배속이나 1.3배속, 아주 느리신 분은 뭐 2배속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보고. 월봉인데요. 월봉도 굉장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 42 기본 수치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7년 고점과 뭐 이거 여러 번 설명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제 42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이제 42개월이 되는 시점에 또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입니다. 12개월 뒤. 그러면 내년 뭐 7월 정도 되겠죠. 내년 7월에 뭔가 변곡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보시면 42개월도 고점과 고점이었고요. 뭐 고점과 고점이었고요. 고점과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고점과 고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 7월 정도에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사실 지난 3월에 제가 지난 3월에 이게 저점일까라는 영상 보시면 여러 사례 월봉으로 또는 주봉으로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올린 글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수치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25, 27인데 여기가 하나 뺐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온 거고요. 26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51 찍혔고요. 여기 52 찍혔고요. 뭐 이런 걸 봤을 때 대등 수치죠. 대등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등이고, 그러면서 이제 26 기본이고,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자리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렇고요. 전반적으로 뭐 시황은 다 살펴드린 것 같고, 최근에 사실 이제 지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시긴 할 거예요. 지수. 근데 이제 최근에 지수가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난리죠. 코스닥 종목들이 날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약간 재미없는 것 같고 하지만,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드려보면은, 주식 하실 때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기초적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색깔이, 잠시만요,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네, 됐습니다. 사실 탑다운, 이게 탑다운이 뭐냐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이게 80%입니다. 이게 80%고요. 두 번째는 바텀으로, 그러면 어떤 섹터를 살 거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 거냐,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타이밍에 관한 거고요. 살 타이밍이냐, 뭐 팔 타이밍이냐,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셀렉션에 대한, 선택에 관한 문제죠. 선택에 관한 문제. 이거는 시간에 관한 문제. 사실 내가 엄청나게 어떠한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뭐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8년, 19년 이렇게 장이 안 될 때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좋아봐야 횡보죠. 되지를 않습니다. 되는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고 20년 3월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뭘 샀어도 다 올랐죠. 뭘 샀어도 뭐 50% 이상 난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수가 거의 1400에서 2200까지 올라오는 거의 50%난 사이클이니까 종목은 더블 난 거 엄청나게 많겠죠. 뭐 이거를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황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고 종목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상황이 상황이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미 그냥 전문 컨설턴트가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제도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은 많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시황만 알면 그 다음에 종목은 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분들 의견을 좀 듣는다든지.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상대적 우위가 있는 섹터나 종목으로 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고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종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섹터로 보면은 그럼 뭐가 좋을 것 같냐? 21년도에 생각하면은 사실 지수가 가는데 어떤 게 갈 것 같은지 생각하면 답은 나오죠. 저는 지수가 간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뭐 대형주들이 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인터넷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2차전지는 뭐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자리가 좀 높으니까 인터넷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20년, 21년, 22년 이때가 굉장히 피크를 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성장률로 봤을 때 용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사실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최근에 너무 안 가죠. 너무 안 가고 뭐 코스닥에 있는 다른 종목 대비 너무 안 가는데 사실 이거 사놓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 속 편하다. 왜냐면 배당도 뭐 우선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당도 한 3% 이상 3.5 정도 되나? 최근에 좀 올라서 모르겠네요. 배당도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그 BPS 한 주당의 가치도 매년 뭐 올라갑니다. 이것도 한 뭐 못해도 6, 7%씩은 올라갈 거예요. 뭐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거의 10%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했을 때 10%씩 누적돼서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1.1에 뭐 10년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엑셀도 해놨는데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1.1에 10승 160%네요. 160% 160% 정도 납니다. 재투자 한다는 기준입니다. 배당 이렇게 나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뭐 요만한 종목이 없죠. 저는 삼성전자가 10년 투자했을 때 평균 10% 정도 상승한다는 거에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구조라든가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충분히 주주들한테 연간 10%를 돌려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종목 얘기야 뭐 정말 종목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던 분은 뭐 이런 걸 사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 시황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뭐 조금 조정 받고 있네요. 일봉으로 보면은 뭐 0.8 정도 조정 받고 있는데 일봉도 한번 살펴드릴까요? 일봉도 한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보시면 일단 이거 다 지우고요. 네. 일봉도 보면요. 이게 보시다시피 최근에
조금 음봉이 많아요. 뭐 미국장이 좋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음봉이 많거든요. 이 구간에. 예. 미국장 좋아서 떴다가 밀려요. 떴다가 밀리고, 뭐 떴다 밀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음봉이 많고요. 요 구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요 구간은 양봉이 많고요. 요 구간은 음봉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조정장이다. 뭐 조정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횡보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언제쯤 끝날 거냐 조금 더 숫자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3월 19일 저점 이거 다 기억하시죠? 잠시만요. (3월 19일을) 보시면 사실 요게 이제 42일차 되는 날이었는데 조정을 한번 주고 더 갑니다. 더 갔죠. 13일을 더 갔고 장중 고점 기준으로 54일, 뭐 요날 기준으로 하면 52일, 52도 기본 수치죠. 뭐 52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양봉이 많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횡보 조정장이 지금 며칠째 이어졌냐면 34일째 이어졌네요. 그리고 사실 어제가 33 기본 수치 날이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날이었네요. 네, 조정 줄 것 같고, 뭐, 네. 보통은 뭐, 피보나치 이런 걸 봐도 보통 62% 정도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다 뭐, 뇌피셜입니다. 네, 52, 54 정도 상승했고, 지금 33, 34 정도 조정을 줬는데, 대략적으로 조정을 거의 다 준 것 같긴 하거든요. 60% 정도, 62% 정도 잡으면 31일, 32일 정도 되니까 조정 다 준 것 거의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준다면은 뭐 52일을 채울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전환선 부근까지 밀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은 286입니다. 그렇긴 한데 286까지 코스피 200 선물 기준이에요. 286까지 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26일 차를 보시면 뭐 기준선 자체도 뭐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아니네요. 기준선 계속 횡보하다가 대략적으로 한 8일, 9일 정도 뒤부터는 기준선도 한 요 정도 뒤부터 기준선도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예상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럼 코스피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전환선이랑 기준선이랑 붙으면서 요 정도 됐을 때 방향성을 결정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